물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생겨난다는 것은 굳이 학창시절 화학 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수소 자동차가 등장하며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서 산소가 하나 더 붙으면 절대 마시면 안 되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돼버립니다. 수소가 산화되면 물이 되는데 산소가 또 더해지면 과하게 산화된 수소, 즉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이것을 물과 섞어 농도를 낮춘 과산화수소수는 빨간색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소독약으로 널리 쓰이는데요. 하지만 과산화수소의 진가는 우리의 일상 공간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한국의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핵심 공정에서 과산화수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2019년 한일 무역전쟁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키기 위해 일본은 불화수소의 수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불화수소보다 약 100배 더 많은 양을 사용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산화수소는 종이나 섬유의 표백제는 물론 식품의 세균을 없애는 데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 폐수를 정화하기도 합니다. 다만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햇빛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과산화수소수가 불투명 용기에 담겨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햇빛에 노출되면 산소가 빠져나오며 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산화수소를 만들 때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안트라퀴논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반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촉매제로 쓰이는 귀금속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백금의 가격은 1kg당 약 4천만 원, 심지어 금보다 비싼 팔라듐 가격은 1kg당 9천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과산화수소의 원재료는 물과 산소입니다. 지구상에서 넘쳐 흐르는 재료지만 화학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굳이 초고가 귀금속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강정구 교수 연구팀이 물과 햇빛을 이용해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주는 나노 구조체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이 물질은 햇빛을 흡수하면 산소 분자를 과산화수소 분자로 환원시킬 뿐만 아니라 산화제로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과산화수소를 만듭니다. 특히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초고가 귀금속도 필요 없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나노 구조체 촉매는 코발트와 티타늄 그리고 철 산화물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팔라듐 1kg을 살 돈이면 코발트 1.5톤, 티타늄은 4.5톤을 살 수 있고 철의 경우에는 무려 115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안트라퀴논 공정에서는 비용과 안전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문제가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광촉매를 활용한 방법도 개발됐는데요. 그러나 기존의 광촉매는 산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과산화수소보다 더 비싼 산화제를 재료로 써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품 가격보다 비싼 재료를 집어넣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강정구 교수 연구팀에서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한 세 가지 금속으로 과산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강정구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가장 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귀금속계 촉매보다 수천 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약 30배 정도 높은 생산 성능을 가져 광촉매를 통한 과산화수소 생산의 상용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박 건조 시장 1위를 차지했지만 유럽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재료를 수입했습니다. 2019년 7월에 터져버린 일본과의 갈등은 10대 경제대국 달성에 가려진 우리나라 제조업의 약점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곧 있으면 3년을 맞이하는 한일 무역 갈등을 통해 완성품을 넘어 소재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과 기술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